자,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다시 캐스트 인사드려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반수생 들어와. 지난주에는 미적 선택자 들어왔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 대상들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데, 우리 연구실에 보니까, 지난 주말부터 애들이 출근을 막 시작하기 시작했어. 그 전까지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애들 못 와요 이러다가 연구실에 이제 막 북적북적해지는 걸 와, 여름방학이 왔구나. 대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에 나는 다시 한번 입시를 할 거야. 여름방학부터 파이널 수능까지 정말 한번 불태워 볼 거야 라는 우리 반수생들, 자, 지금 막 진입하고 있는 반수생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반기 학습에 대한, 이제 앞으로 남은 학습에 대한 조언을 조금 해주고 싶어서 자, 캐스트 다시 찍습니다. 주제는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런 거지, 그냥. 그지? 개념과 기출, 엔제와 실무를 어떻게 이렇게 황금의 환상적인 비율로 조합할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하겠죠? 물론, 각자의 처지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반수생이라는 또 공통적 분모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될 만한 지점들과 함께 추천해 갈 만한 코스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좀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개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념은요, 실전 개념 아니야. 교과 개념, 과정 중심으로 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혹시 지금 반수를 시작하는 마당에 내가 개념이 좀 강하진 않았으니까 개념을 좀 강화시켜 놓고 개념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지만 또 개념을 할 시간은 또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 개념을 안 할 수도 없고 개념을 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전 개념을 내가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야 마음이 좀 놓이게 되는 그런 느낌 받는 친구들. 실전 개념을 빠르게 총정리 한번 하고 시작하는 게 맞겠지. 여러분, 실전 개념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총정리를 하려면 못해도 한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요? 실전 개념이 요즘 잘 작동하는 시대가 아니야. 문제 해결에 굵직굵직한 솔루션들을 익히고 있다면 바로 시작하셔도 돼요. 알겠죠? 다만 그럼 개념을 건너뛰고 기출로 바로 들어가고 문풀로 들어가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야. 과정 중심. 교과 개념 과정 중심. 실전 개념이 아니라 교과 개념 과정 중심. 처음에 내가 정말 다 까먹은 챕터가 있으면 다시 봐야 돼요. 교과 개념 중심으로. 근데 대체로는 까먹고 흐릿한 개념을 언제 만나게 되냐면 기출 공부하다가 문제풀이 하다가 만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교과 개념을 정의부터 성질, 공식의 유도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필수예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정도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실전 개념이라면 이런 커다란 덩어리를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말라고. 알겠지? 과정 중심, 교과 개념 중심으로 사고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 기출 얘기. 최신 기출 중심 리밸런싱. 여러분, 기출을 또 막연하게 생각하면 옛날 기출은 풀어요, 안 풀어요? 최근의 기출들은 양이 좀 적은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 풀려니 양이 너무 많고, 근데 최근 기출은 양이 너무 적고, 요런 어떤 또 딜레마 상황이 있단 말이지. 당연히 있잖아. 최근 기출 중심이야. 옛날 기출 다 한다고 해서 그 옛날 기출들에서는 수원수투 문제들이 정말 사이즈가 작고 변방 문제들이거든. 특히 가나형 시절에는 나형 중심이거나 기초 과목이었잖아. 그러니까 최근 4년간 기출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독파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 양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럼 그 양을 그걸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면 되잖아. 그지? 자, 기출은 지금 제가 기출 볼 때인가요? 그 많은 기출 언제 다 보나? 이것도 아니야. 기출 봐야지. 기출 확실하게 다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출은 또 답이 외워져 있기도 해. 그 오답하다 보면 내가 답이 외워져 있는 뭐 풀 줄 알아. 그 기출 학습 효과가 떨어져. 이것도 아니야. 다시 풀어보면. 게다가 여러분 반수잖아.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다시 풀어보면 그만큼 또 뭐랄까요? 새로운 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코어 기출.
최근 기출 중심으로 해서 나선형 확장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오타 났다. 자, 최근 4개년 시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출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최근 4개년 6평, 9평 수능 예시문항까지 올해 6평까지 하면 꽤 많다, 그지? 요걸 다운받아서 한 번씩 다 풀어보는 방식 괜찮고, 최근 기출은 다 수록되어 있으면서 과거 기출을 잘 셀렉해 놓은 선생님 PDF로 올려놨어. PDF. 기출에 내일 강의에 탑재되어 있는 PDF 파일 다운받아서 기출 공부하셔도 돼요. 과목별로 250에서 300문항 정도 셀렉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충분해요. 아니면 있잖아, 변별력 기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BTK 하십시오. BTK는 변별력 기출을 통해서 바로 확장 학습하거든. 핵심 코어 기출들을 같이 공부하고 바로 다음에 연습 문제랑 테스트까지 있는 시스템이라, 나는 변별력 기출로 바로 돌파할 거야 라는 친구들은 여기부터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기출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서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다 외워져 있다거나 이렇게 너무 뭐랄까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고를 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최근 4년간 기출을 내가 독파하고 확장해 나갈 거야 라고 마음먹는 거야. 자, 기출학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엔제. 엔제는 선생님 좀 당부 좀 하고 싶어. 그 영화, 옛날 어떤 무협영화 이런 걸 보면 있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든 또 비슷한 것 같아, 문화가. 도장 깨기라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든 아니면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열심히 무공을 닦아가지고 이제 하산해. 하산해서 이제 각각의 지역에 있는 가장 무술을 잘한다는 도장들이 있거든. 도장. 이 도장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가장 잘 싸우는 사람과 싸워서 다 이겨버리는 거지. 그러면 현판을 막 부수고 그걸 도장 깨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단원별 도장 깨기 전략이 엔제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엔제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서 기출이 양이 좀 적으니까, 기출이 부족하니까 엔제를 풀어야 돼. 그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그럼 무슨 엔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를 자신의 학습 상태와 무관하게 일단은 뭐 조금 좋다는 거 아니면 친구가 하는 거를 그냥 나도 해야겠어라고 막연하게 학습하면 그렇게 학습 효과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엔제가 생각보다 엔제를 구성해낸 사람들의 개성이 상당히 강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의 문제들을 넣어놨는가를 사실 잘 알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걸 다 알긴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단원별 학습 상태를 보면서 그러면서 엔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엔제를 따지는데 고퀄의 엔제가 뭐야? BTK 고퀄의 엔제 맞죠? 기출과 함께하는. 근데 퀄리티 이전에 단원별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도가 더 중요해요. 엔제를 술래, 야, 요거 하고 나면 저거 하고 이렇게 건너뛰어가면서 엔제를 한 서너 개 이렇게 고른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문제 엔제 안에 있는 좋은 학습 소스를 충실히 내 걸로 소화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어가면서 다니기 바빠. 그러니까 엔제를 건너뛰어가면서 격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단원별로 내 학습 상태를 점검하면서 단원별로 학습을 밀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그건 내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거든. 내가 수열이 좀 되는구나. 근데 난 삼각함수 젬병이네. 내가 어떤 모의고사를 좀 쳐봤는데, 야,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추론이 정말 나는 전혀 안 되더라고. 이런 걸 실무를 통해서 혹은 다른 문제를 풀면서 느끼면 그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하려는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치?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엔제, 저 엔제, 요게 아니라 내가 수열은 어떻게, 내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추론 문항 있죠? 아니면 적분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어떻게, 미분에서 방정식의 실근을 다루는 건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한 나의 학습력, 나의 문제 해결력을 항상 기준해 놓고 생각하라. 단원별로 집중 학습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엔제를 한 2개, 3개 해내도 괜찮아. 근데 내가 수열을 몽창 풀어버린 거지. 내가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수열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런 마인드가 훨씬 좋아요. 왜? 그러고 나서 실무를 치면 수열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즉각 검증이 가능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무엇을 더 공부해 나갈 것인지를 또 확실하게 계획할 수도 있거든. 그치? 이런 식으로 내
실력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자, 핵심 주제별 엔젤을 추천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어디 카페, 커뮤니티 이런 데 가서 엔젤을 추천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추천해줘 안 해? 추천해줘 안 해줘? 댓글로. 해주지. 올해 엔젤 뭐가 좋네? 몇 개 찍어줄 수도 있어. 근데 질문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수투 이거 확실하게 좀 잡고 싶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잘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문제들이 다수 들어가 있는 엔젤 추천해줘.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삼각함수가 사인, 코사인도 있지만 그래프 문제에 어려운 게 많거든. 삼각함수의 그래프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엔젤 좀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의 개형 추론 문제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 추천 좀 해줘.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답이 잘 안 달릴 거야. 왜? 그런 문제의식을 엔젤 풀면서 가진 친구들이 많진 않을 거예요. 휘발성 강하게 술래하기 바쁘잖아.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옆에 또 답이 달릴 수도 있지. 옆에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에 그렇게 물어가면서 추천받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엔젤은 단원별 학습력을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실무. 아직 실무 시즌이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실무에 대한 입장을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겠는데 최소 10회 100분 리뷰라고 타이틀 달아놨는데 일단 실무를 엔젤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마치 엔젤 순례하는 거랑 비슷하게 휘발성도 강하고 복습하기에도 좀 그렇고 내가 단원별로나 주제별로나 문제 해결력이 신장돼 나가는지 점검하는 것도 잘 안 되고 해서 뭔가 항상 좀 정적이고 정체되는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를 100회 사다 풀어야지. 100회 풀면 오답은 하나요? 오답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 내 약점이 드러나야 될 텐데 반복하다 보면 그런 어떤 방향을 좀 이해하고 추가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나요? 보통 안 그렇거든. 쌓아놓고 그냥 나를 지나가게 하기 바쁘지. 그런 게 아니라 실무는 정확하게 목적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실무를 엔젤처럼 별로야 별로. 또 하나의 어떤 그러면 아직은 내가 실무할 때가 아님. 나 아직 기출 다 안 받고 나 엔젤 이거 풀던 거 다 못 풀었으니까 실무는 안 할래. 이런 입장도 뭔가 시험 치기 약간 두려워하고 작년 점수도 안 나오면 이게 좀 내 스스로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 이해는 되는데 이러지 마세요. 작년보다 실력이 이게 감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는 판수니까 그런 거지. 빨리 회복시키면 그만이잖아. 그 회복을 시키는 것 자체가 집중학습이라고. 단원별 집중학습을 해가면서 자꾸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리고 실무는 한 번, 두 번 쳐서는 실력평가가 확실히 잘 되지 않아. 매주. 그리고 시간을 100분 딱 재서. 그리고 누적해서 최소 10회는 돼야 실력 점검이 돼요. 선생님은 10회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에 1회 정도, 2회 정도. 그래서 한 15, 16주 하면 30회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 실력이 좀 좋은 경우는. 근데 그 이상은 조금 뭐랄까 실전 모의고사보다는 엔젤 느낌이 강하고 주 1회나 2회 정도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점검해보고 내가 이제 현장감 있게 시험 치는데도 요 단원, 요 문제들은 잘 맞추는구나, 아직 안 되는구나를 항상 매주 점검하라고. 그런 용도가 가장 좋은 거고, 실무는 칼 같은 실전 루틴을 만드세요. 칼 같은 리뷰가 정말 효과가 좋아. 왜냐하면 내가 100분 안에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거든. 이렇게 풀다가 여기서 많이 헤맸구나. 빨리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문제를 내가 여기까지는 접근했는데 여기서 막혔구나. 이게 100분을 딱 재고 응시할 때랑 그냥 이렇게 문제 풀면서 공부할 때랑 집중도의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나의 현재 상태랑 문제 해결력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확실히 시간 재고 푸는 실무가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리뷰를 꼭 하셔야 돼요. 엔젤 같은 경우는 다 풀고 나중에 오답하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실무는 응시하고 나서 그날 혹은 다음날 정도에는 반드시 리뷰를 해서 이 실무에 관한 내 반응을 제대로 한번 되짚어보고 내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즉각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좋아요. 하반기 모의고사에는 선생님은 시즌 1, 2, 3를 또 올해도 어김없이 출제할 예정이고요. 시즌 1, 2, 3는 전문항, 신문항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월, 7월 하순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때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시작하는 거 너무 미루지 마시고 추천드리고요. 실무는 어쨌든 엔제와 함께 하반기 내학습에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될 거잖아, 그지? 그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이제 너무 주춤하지도 마시고 너무 양치기 하지도 마시고 좀 전략적인 학습 계획을 세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반수하는 친구들 어쨌든 환영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한 또 4, 5개월을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괜히 한번 해봤어가 아니라 할 거면 좀 진하게 후회 없이 좀 하겠다는 마음 먹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 같이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